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대통령 선거의 종류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 선거지 거기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매번 그 형태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에 이야기할 이 주제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다루던 것처럼 법조문을 소개하고 또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는 비슷하게 늘 같은 내용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그 법적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그 헌법의 이념 혹은 대한민국의 헌정사, 그리고 선거에 대한 법률과 법철학, 리걸마인드, 이러한 상당히 방대한 시적 또 공간적 영역을 누비면서 이 내용을 함께 논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리고 이러한 강의를 들을 때에도 책을 정독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듣는다든지, 우리가 책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읽고 메모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들어주면 좋겠고, 만일 이번 내용에 대해서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능하면 그 판사를 한 15년 이상 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판사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고 그리고 잘 해석하는 그러한 직업군, 그러한 전문인이 바로 판사인 것입니다. 그 헌법을 해석한다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관들이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헌법을 가장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 사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판사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이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은 사법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강의를 하면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좀 기우라고 할까 해서 당부를 하나 더 하겠는데, 내용을 건성으로 듣고 빨리빨리 돌려가면서 듣는다든지 해서 그저 그 요약 정리만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하나로 그 치밀하게 엮여있는 법논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사이가 듬성듬성하게 빠져버리면 법논리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대통령 선거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이런 것을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우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까?
이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죠.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때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국회의 헌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면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임기가 만료된다는 의미는 헌법상 규정된 5년의 임기를 대통령이 완전히 채우는 것. 이러면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상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은 역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선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여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선거는 그러면 어떻게 치르는가? 그것을 헌법 제67조 제5항에서 규정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후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하는 그 내용이 헌법에 있을까? 헌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 그리고 호수로는 헌법 제10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987년 헌법이라고 하는 현행 헌법에 있습니다. 이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것을 헌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죠. 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 부칙 제2조 제2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현행 헌법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함께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공포된 이후로는 항상 2월 25일에 임기가 개시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우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겠죠. 다음 그때 이 정상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5일 0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역시 2월 25일 0시에 만료됩니다. 이러면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임기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없을 때, 그래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의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68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에서 거리된 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죠. 권영선 교수의 헌법학 원론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라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것은 탄핵 결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피선 자격이 없어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임한 경우,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설명한 그러한 경우들이 바로 거리된 때의 양태가 되겠습니다. 헌법 제71조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리되었다 하면은 집행정부에, 흔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정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관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은 정부의 조직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자연인인 인간이 들어가서 채우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되면은 그 조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정부가 완전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권한 대행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헌법 제71조에서 한 가지는 거리된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인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상태가 종료되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18대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그래서 탄핵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그때를 사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탄핵 그 소추가 기각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과 같은 탄핵의 결정, 파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복귀했겠죠. 그래서 그 얼마 동안의 기간은 바로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권한대행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3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에는 거리로 인한 권한대행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가장 선순위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법학자들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국무총리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자인데 그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냥 상식적인 말로 보면 그 말의 선우를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앞뒤가 다른 것을 뒤집어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비상시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리, 여기에서는 주로 권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응급조치는 최단기일 것이 그 성질상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조치이고 이것을 마냥 길게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바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거리로 인한 권한대행, 지금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경우에는 60일이 한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하는데 그 후임자는 어떤 후임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 후임자는 누구의 후임자인가? 바로 직전 대통령의 후임자이겠죠.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후임자는 제18대 대통령의 후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 수 있죠. 제18대 대통령은 이미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임기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죠. 그렇다면 후임자는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난 상태의 후임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러한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를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67조 제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법률도 역시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법,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그리고 현재의 공직선거법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의 종류를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부릅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 임기가 언제 개시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면은 이 제14조 제1항의 임기 개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임기가 말 그대로 시작되는 때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규정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는 어떨 때 실시하죠?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시행하죠. 그렇게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면 됩니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결정되죠. 그 상황에서 다들 약간은 불편해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 사람이 앞으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데 현직 대통령은 엄연히 지금까지 있던 대통령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뉴스에서 그 두 사람이 충돌하는 듯이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 누가 더 힘이 센 것인지 힘을 겨루는 듯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이 임기를 규정한 것은 정상적인 헌법 제68조 제1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둘이 다 한꺼번에 같이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이들의 권한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도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2월 25일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 비로소 이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의 선거, 비상시의 선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의 제68조 제1항의 선거와 명확하게 그 명칭에서도 구분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마찬가지로 임기 개시의 시기를 규정합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거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다르죠. 헌법 제68조 2항의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그야말로 응급상황, 응급조치로서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치르게 되죠.
그럴 때 당선인이 결정되면 2월 25일까지 기다리라고 할 의미가 전혀 없죠. 어차피 후임자로서 선출된 것이니까. 그러면 동일한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그러면 왜 임기의 개시를 규정한 것일까요? 제1항 본문에서는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제1항 단서에서는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당선인 사이에 있어서 이들의 권한 관계를 신속하게 변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법적 권능을 당선인에게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는, 즉 거리 상태라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없애야 한다는 그 헌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 즉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그리고 그렇게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한 그러한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선거로 당선되고 취임한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서 임기 5년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른 모든 조건들, 그런 것을 다 최대한 생략하고 대통령의 권위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즉 비상시의 선거이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헌법 제68조 1항의 선거와 헌법 제68조 2항의 선거를 다르게 취급하는가? 그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 둘은 이름도 다릅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이 비상시의 선거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의 선거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위가, 이 위는 자리 위를 쓰는데 차 있다가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돼서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그 자리가 비었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발생한 그 순간까지는 임기가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보궐선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궐이란 그 권위된 상태를 보하는, 채우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즉 나머지 빈칸을 채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는 보궐선거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죠. 또한 동일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법률 전체에서 보궐선거라는 것은 방금 소개한 제1항의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를 비롯해서 제3항, 제36조 이렇게 그러니까 1항과 3항은 제35조의 항입니다. 이렇게를 보궐선거 등이라고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보궐선거 등이라고 할 때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가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하죠. 바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의 바로 비상시의 선거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의 보궐선거이고 대통령이 거리된 때의 선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보궐선거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00조 가운데에서도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게 통보 의무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궐선거는 언제 그 선거를 실시하는가?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그 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는 의미를 알아보아야 하겠죠. 그것도 역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에서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그리고 제1호에서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3월 10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를 하는구나. 대통령 선거에도 보궐선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거리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위에 있으면서 경과한 대통령의 임기가 제법 길어서 이제 보궐선거로 후임자를 선출을 해도 그가 후임자로서 역할을 할 기간이 너무 짧다면 그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즉, 자녀 임기가 너무 짧을 경우에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1조 제1항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특별한 예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보궐선거를 실시해도 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특례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특례에서 제외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실시해야만 한다. 이것을 왜 설명했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서 보궐선거 등의 특례를 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서 괄호를 치고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는 이러한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하는가? 그 선거일, 그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비록 1년 미만인 그렇게 짧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실시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제201조 제1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201조 제1항의 특례를 누릴 수 없는 그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현재 이 조문에 따르면 그 임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문에 따르면 임기가 1년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의 당선인의 임기는 자녀 임기이다.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헌법 제68조 제2항의 대통령 선거, 다시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 이러면 되겠죠. 이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서 보궐선거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당선이 되어도 그 직에는 1년 미만밖에 못 있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특례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는 당선이 되고 비록 1년 미만 밖에는 대통령직에 있을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특례의 제외라는 법규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일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아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당선된 보궐대통령의 임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년 미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법조문을 통해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러니까 잔여 기간이 2년이 남았으면 보궐대통령은 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3년이 남았으면 3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기간만큼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 보궐선거의 특례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입법부는 1994년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국회의 말로는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치가 부패하는 것은 권력을 탐하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이 돈을 원하는 것도 역시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치가 썩었다 하는 것은 밑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다시 위로 가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요즘에는 정당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고 하다 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치가 부패하고 불법선거,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개혁해보겠다 하고 국회가 작심을 하고 나섰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1994년에 이 법률을 만들고
그런 다음 2001년 이 특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완해야 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 그 앞에 것들은 이제 보궐선거, 이런 것을 하는데 1년에 2번씩이나 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해놓다 보니까 어떻게 그 기간이 잘못 걸리게 되면 겨우 임기가 7개월이 남은 그런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특례 조항을 넣게 된 것이죠. 그 남은 기간이 너무 짧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임기가 너무 짧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도 그 특례의 혜택을 보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가 그 특례에서 제외되었을까? 거기에는 제외시키고 싶어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제외해야만 해서 제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 그것은 항상 보궐선거이겠죠. 이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상시의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되는 대통령 거리시의 선거, 이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60일을 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헌법 규정이 있는데 보궐선거를,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권한대행이 60일을 넘어서 계속 대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죠. 하위 법률이니까. 그래서 이 특례를 인정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2017년 5월 9일에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 거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인 것은 맞습니다. 보궐선거라든지 이렇게 짧은 기간 잔여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그 대수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9일에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선거법 상에는 보궐선거이고, 또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비상적인 선거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보궐선거의 성격에 따라서 제18대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0시로서 만료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궐선거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그 임기를 만료하고 임기 만료에 의한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고리되는 그러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런 비상사태 하에서 헌법 제68조 제2항의 그 보궐선거를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자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면 그 통치기관은 국가를 수호해야 하죠. 그래서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고리상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느꼈듯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선거보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죠. 국민한테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비슷비슷한 후보자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중에 더 우수한 사람을 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우열이 너무나 심하게 드러나고 혹은 아예 그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이 시들어버린, 그래서 선거가 선거답지 못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비상사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헌법이 기대하는 그 선거운동 기간에 나와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보여주고 국민은 그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이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역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입법자는 이렇게 선출한 대통령, 이렇게 선출한 보궐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보궐 대통령은 자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빈칸을 채워주는 것이 보궐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자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을 때 보궐 대통령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일은 안 하고 다른데 치장을 한다든지 집을 수선한다든지 하는데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후임자인 보궐 대통령은 바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의 정부 조직을 통할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가 없다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 제68조 제1항상의 대통령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에 의한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조직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른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이 보내는 특사를 대통령이 보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였다는 그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수위원회로서 가동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헌법이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대통령은 당선인이 운영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것이 보궐선거였고 제19대 대통령은 보궐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서 재직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각을 새로 조직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내각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정부의 기능을 꺼뜨리지 말고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궐 대통령이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은 만일 그것이 보궐 대통령에게도 필요했다면 분명히 입법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2017년 12월에는 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